여섯 번째, 용장 이후의 벼슬 생활 및 수차례 정벌. 왕양명은 참 장군으로서도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09년 48세 윤 9월 왕수위는 유배 기간이 만료되어 여릉 지연으로 승진하여 복직됨. 1510년 국정을 진행하던 황간 유건이 이제 드디어 제거되고 왕수위는 그해 겨울에 남경 형부 주사로 승진합니다. 자, 1511년 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관직으로 승진하고, 여기 보면 남경 태복시 소경, 이거는 우리 절사자인데 관직 이름으로 쓰일 때는 여기 했던 사를 안 읽고 시로 읽습니다. 시로 읽어가지고 태복사 소경을 읽지 않고 태복시 소경을 읽습니다. 태복시 소경으로 승진했다. 근데 시중에 어떤 책에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왕양명 관련 책에 태복사 소경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던데, 태복시 소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고, 자, 여기도 홍로시경, 홍로사경으로 읽지 않고 홍로시경으로 읽습니다. 자, 이때 참, 참, 반란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서 46세 때에 봄에 장남이 상호선을 평정, 겨울에 남감의 횡수와 통강을 평정, 봄에 삼리를 평정, 또 이런 관직이 오름. 자, 앞에 다른 여러 반란에 대한 평정은 그 반란은 주로 무슨 지역민에 있던 반란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게 1519년 48세 여름에 영왕 주신호 명태조 주원장의 오세손, 그러니까 명나라 황족 의 성이 주시죠. 명나라 태조가 주원장이니까, 주원장의 후손, 주원장의 이제 후손들, 황족들은 각 지역에 나와서 그 지역의 지역 임금이 내가 춘추전국 시대에 기준으로 하면 어떤 제후로서 거기에 이제는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족 중에 주신호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에 가서 한 지역을 맡아서 영왕으로 일컬어지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왕 주신호. 영왕 주신호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반란으로 다르게, 같은 황족 중에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이제 평정하고, 그러니까 왕순이 이제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이제 평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무광수를 기망. 이 사건이 왕양명 또 일생 중에서 또 반란 진압한 사건 중에서 아주 큰 사건에 속합니다. 자, 1521년 남경 병부상세에 오르고 50세인데, 신금백의 봉예짐, 신금백, 이 백은 우리가 중국의 오작이, 공후백자나,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춘추전국시대라기보다도 이제 주나라 때에, 주나라 초기부터 그런 것이죠. 주나라 초기부터 옛날에 봉건 시대에 제후의 5등급이 있습니다. 제후의 5등급.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에 무슨 백작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하면서 뭐 서양에 무슨 뭐 백작이니 뭐 이런 거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에도 이제 5등급이 그 있어가지고 번역을 할 때 중국의 오자기를 가지고 갖다 붙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한자 표현은 원래 당연히 이제 그 중국 오자기 그 표현이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제도가 중국 삼국시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역시 마침 여기 이제 그거 마침 그거 왕수인이 반란을 평정한 그 공을 공을 그 치하해서 이 제후급에 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작급에 봉한다는 이야기. 백작급에 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근백, 그러니까 백작 이름으로 신근이라 해가지고 뭐 새로 세운다 해가지고 신근백에 봉해집니다. 백작급입니다. 야, 이것은 이것은 앞에 왕阳생가 앞에 광명 동상인데도 이제 신근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 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여여의 왕阳생가 앞에 있는 이런 이제 구조물, 그 안에 이제 작은 광장, 소광장이 있고 그 왕阳동상이 있었는데, 이쪽에 그 앞쪽에 그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신근백 라는 표현으로 어떤 그 왕阳明이 이전에 신근백이라는 어떤 그 자기를 받았다는 어떤 그 표시를 이렇게 이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3년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그 2017년에 갔을 때는 이런 구조물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요 뒷면에는 보면 신근백의 뒷면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국, 국주가 아니고 주국입니다. 주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서 주국. 주국도 그 왕阳明이 받은 벼슬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근백으로 봉해지고 주국으로 또 봉해졌다, 임명받았다. 신금을 봉해졌고 주국에 임명되었다. 주국이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조물에 이제 양쪽에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 1522년 51세 아버지 왕아가 세상을 떠나 왕수인은 고향에 돌아 삼생을 치름 1524년 지구선 초청을 받아 강학함 1525년 54세 소홍의 양명순을 창건했는데 그의 제자들도 강학하며 왕학을 전파함 이해에 아내 제시가 세상을 떠남 왕수인은 장씨와 재혼하여 이듬해인 1526년 겨울에 아들 정욱이 태어남 1522년부터 1520년까지 기간 동안 월성에 거주함. 월성 이제 소홍이라고 했죠. 소홍에 거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왕阳明 일생 중에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7번째. 마지막 정벌과 천천정도. 1527년 가정 6년 56세 5월에 도찰은 좌도의사를 겸직하여 광서 사은 전주를 정벌하는 명을 받고 구월했더남. 해가지고 이게 광서의 그 사은 전주에 사은과 전주라는 이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벌을 가는데 그 마지막 가는 정벌 하러 가는 그 전에 그 제자들과 여러 가지 진짜는 참 저녁을, 이렇게 만찬을 갔습니다. 만찬을. 이제는 막 송별식이죠. 송별식이고 제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이 반란을 진압하러 가니까 참 문을 비는 그런 어떤 그런 만찬을 연 거죠. 아, 참 무사히,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그 전날에 이제 내가 이제는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그 전날에 좀 뭔가를 한마디 이렇게 가르쳐 이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모르겠다가 아니라 막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으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거기에 있던 소홍에, 그리고 월성에 있는 자신의 이제 거주지, 그 집 앞에, 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천천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나중에 저녁 식사 후에 그냥 바람을 쐬면서 산책하면서 천천교 다리 위에서 제자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철학적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있던 마지막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陽明은 이 마지막 정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그 문장도를 이제 빌었겠지만은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했겠지. 그 참 아마도 진짜 근데 그렇게 그런 말을 했겠지만, 진짜 근데 그런 말 했겠지만, 살상으로는 참 돌아오다가 중간에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떠나기 전에 그 천천교라는 다리 위에서 자신의 사상에 대한 마지막 그 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천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도, 도를 증명한다. 자신이 말하는 그 진리를 증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陽明의 일대기 중에서 용장오도에서부터 천천정도까지 사이가 참 왕陽明그 철학적 삶의 가장 그 주된 그 핵심적인 그 삶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용장오도로부터 천천정도까지 바로 그 왕陽明의 그 기간, 왕陽明의 삶의 기간 또한이 가장 핵심적인 왕陽明의 그 학문적 삶, 철학적 그 삶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천천정도는 뭐냐? 사구교, 내무장의 가르침. 이 스쿠라는 우리는 항상 구절을 이야기하지만은 중국말에는 원래 이 구라는 말은 센텐스를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문장입니다. 센텐스. 그러니까 내 문장의 가르침. 내가 참 맨전에 왕陽明사구교에 대한 어떤 논문을 왕순의 사구교에 대한 연구해가지고 사구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영문 요약에도 four sentence거든요. 네 개의 어떤 그 문장이라 이야기지. 근데 오늘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까 그냥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에 그 센텐스지 클로즈가 아닙니다. 네 문장의 가르침. 그냥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명제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온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그의 철학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명제들이다. 왕순이 1527년 가정 6년 광서의 사은 전주를 정벌하러 떠나기 전 월성 즉 소흥 월성의 천천교에서 그의 고제자 전덕홍과 왕기와는 천천문답에서 표출된 가르침. 전덕홍과 왕기는 음탄이라는 지역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왕순을 전송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그래서 철학사에서는 이때 사구교에 관한 문답에 관한 사건을 두고 천천정도로 일컫는다. 그러니까 네 명제의 가르침으로서 그 참 자신의 도를 갖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도를 증명했다. 천천교에서의 도의 증명, 천천교에서 베푼 도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자, 내가 바로 이것도 참 내가, 이 천천교가 또 어딜까? 라고 또 생각해서 내가 또,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천천정도와 사구교, 왕陽明철학의 총결. 사구교. 자, 이 네 문장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이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자, 왕양 사상을 복직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문제 표시법 이렇습니다. 무슨무학 시 심리체, 유순유학 시 거지동, 지선지학 시 양지, 위성과학 시 경물, 선도 꽉도 없는 것을 심의 체라 한다.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을 의동이라 한다.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양지라 한다. 선을 선을 행하고 위선, 선을 행하고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을 경물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무슨무학은 심의 체이다. 유선유학은 의동이다. 지선지학은 양지이다. 위선각은 경물이다. 여기 시자는 여기에 그 문어체로서는 이 시자지만 이것은 부어체이기 때문에 백화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비동사가 됩니다. 영의 비동사가 됩니다. 무슨목은 심의 체이다. 유선유학은 의동이다. 지선지학은 양지이다. 위선각은 경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네 자식, 맞지만 왕양민이 자신이 사상을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탁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여기에 그 시자를 빼고 문어체로 쓰면 그 시자를 통상 생략을 합니다. 시자를 생략하기 때문에 무슨 막지 밑에 해도 문어체로는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무슨막은 심의 체이다. 가지고 밑에는 글자 수에 따라서 시가 그대로 있고, 마지막 위에 글자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글자 수를 7자씩 더 맞추려고 이제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시자가 비동사에 해당하는 시자를 생략한 겁니다. 문법적으로 시자가 없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에 해당되는 시자를 생략한 겁니다. 자, 이것은 왕陽明 생가 안에 또 왕陽가 태어난 건물인 서운루 안에 있는 그 전시관 안에 적서진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그런데 토론할 때 왕陽明 제자, 전덕홍과 왕기, 이 두 사람은 전덕홍은 앞에 무슨무학 있고, 그 다음에 유순유학이 있는데, 전자는, 전덕홍은 유의경제를 강조했고, 이제 후자는 무의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강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왕수인은 사고교에 대한 양자 이해에 대한 사고교에 대한 그러니까 네 가지 밀기에 대한 가르침은, 즉 사고교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사고교에 대한 양자 이해에 대한 차이로 전개했다. 전덕홍과 왕기가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유를 강조하고 한 사람은 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유선유학을 강조하고 한 사람은 무슨무학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후자는 첫 번째 명제, 전자는 두 번째 명제를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陽明은 둘 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유무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은 왕기는 계속적으로 훗날에도 사무설을 계속 주장을 했고, 전덕홍은 사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서성은 맞아면 다 중요하다. 그렇게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죠. 이를 종합소통한 서성은 왕陽明의 가르침. 그렇지만 훗날에 왕기와 전덕홍은 자신들 중심으로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자, 천총교를 찾았어. 천총교는 소홍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도 이 소홍에 거기서 내가 볼 때 이 찾으려니까 길 가다가 하여튼 온갖 사람들한테 상점에도 물어보고 길 가는 노인한테도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소홍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보통 특히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곳은
그 대부분 그 노신의 루신, 노신의 이제 뭐고 생가라든지 노신공원 이런 쪽 노신의 유적지를 주로 찾고,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또 국경대 총장을 초기에 한 이게 최은배라는 사람, 그리고 초기에 교육부 장관 한 최은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가 또 거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왕수인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왕이지라는 유명한 서법가 왕이지가 있다고 그랬죠. 왕이지는 이제 그쪽 출생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 거주지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왕이지의 활동지 그쪽만 주로 거기에 소홍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문화시설물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고, 관광객도 그쪽에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인 왕陽明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 천청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철학사에서는 유명한데 그쪽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서 물어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한테 돈 받고 찾아주는 자전거 뒤에 인력거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자전거 인력거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사람 태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연 손님 주셔서 성적 유치하려고 안 닫고 타놨고 안 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타고 보니까 그 사람도 모르면서 다들 그 사람도 계속 모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그래도 결국 그 사람 덕에 찾았습니다. 찾아서 갔습니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 천청교가 있는, 옛날에 이제 왕陽明고거, 왕陽明옛날에 살던 곳, 왕陽明소홍생활을 할 때의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거주지 바로 앞에 연못이 있고, 거기 이제 천청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출정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밖에 있는 다리 위에서, 천청교란 다리 위에서 이제는 토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에 벽하지라는 연못이 있고, 벽하지는 연못 위에 천청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벽하지는 연못 위에 천청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표 이쪽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천청교는 사라지고 연못인 벽하지, 일명 왕하지, 벽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벽하지 이렇게 흐름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陽明생가가 있는 여효시, 그리고 왕陽明이 돌을 깨친 용장진, 그 지역은 왕陽明을 중심으로 해서 왕陽明이라는 문화 컨셉을 가지고 아주 참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주 잘 꾸며놨는데, 내가 갔을 때도 곡사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계속 잘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아마 완성되어 있을 것이고,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완성되어 있겠는데, 그런데 이 소홍시는 이 왕陽明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신 유적지나 무슨 왕이지 유적지에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만들었고, 광흥도 그쪽으로 많이 유치하고, 왕陽明관계된 데서는 이런 식으로 버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고 있었습니다.
이 만약에 이 제대로 이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이 주위를 갖다가 무슨 다시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 주위 맞아 뭐 어떤 민가 해가지고 민가에 보상해주고 이게 이제 이 지역에다 이 지역을 새로 관광지로 막 꾸미고 막 이렇게 이제 다른 식으로 맞아 여효시나 수문현 그쪽 방식으로 하면 그럴 건데 여기는 뭐 돈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이 다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 깔끔히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이제는 이 고정을 통해 가지고 다리도 복원하고 왕阳명 거주지도 복원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당시 가버리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근처에 있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시정부에서, 이게 참, 관심을 안 쏟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한테 그런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벽화지. 자, 사진 한 장 더. 벽화지. 자, 이 사진은 바로 이제 만찬을 하고 했던, 만찬했던 왕영명의 송의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월성. 그 당시 월성의 거주지입니다. 천천교가 있던 왕수인 옛집 자리.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이 집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반 보통 어떤 민간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자는 좀 거리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왕이지가 붓을 씻었다는데 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묵지. 여기서 왕이지가 붓글씨 쓰고 붓 씻었다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이 근처를 많이 찾고 합니다. 그냥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유명 지역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묵지. 자, 8번째, 왕순이 마지막. 1528년 가정 7년 57세. 자, 왕阳明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7세 세상을 떠납니다. 2월에 사원과 전주가 평정됨. 왕수인은 난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폐병이 악화되어 조정에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고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는 조정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감. 돌아가는 길에 가정 8년 11월 29일 묘시에 강서 남안부 대경현 청룡항의 배안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남. 임종할 때에 제 아들이 그에게 어떤 유언을 하실지 물으니 그는 이 마음이 광명한데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차심광명이라. 이 마음이 광명한데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음이 밝다 하는 이야기죠. 강서의 격리에서 장례를 치르니 군과 민이 모두 삼둣옷을 입고 왕순을 곡송했다. 곡을 하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영왕 주신호의 반란을 평정했을 때 특진 광록대부 주국 신금백에 봉해졌었는데 앞에 나왔죠. 주국 신금백 그 생가 앞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줬죠. 윤경, 도움을 지구하면 윤경 때에 신근후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신근백에서 백작 위에는 후작, 백작이 후작이니까 백작에서 후작으로 더 올려서 신근후로 추정되고, 문성의 시호가 내려졌다. 만력 12년에 공묘에 종사되었다. 공자묘에, 공자
그 공묘에 가면 이 공자 그 무덤 몇 자 아닙니다. 사당 몇 자입니다. 사당 몇 자. 공자를 모신 사당을 공묘랍니다. 공묘. 공자를 모신 그 사당을 공묘라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그 수도를 비롯한 중요 지역에 이제 공묘를 이제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냥 공자도 공자의 그 신의도 모셔놓고, 그리고 공자의 그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제자들도 모셔놓고 하고, 그 훗날에 유가 사상을 발전시킨 그 이제 그 유가 철학자 사상가도 그 여기에 같이 그 모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맞으면 이 왕수인도 이 그 공자 사당에 같이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갖다 종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묘에 종사되었다. 절강 소홍이 묻힘. 왕이지가 난정서를 쓴 난정에서 조금 더 가면 그의 묘가 있음. 여기도 가봤습니다. 그 묘에도 가보고 난정에도 가봤습니다. 왕수인묘 있고, 그 소홍에서 호텔 안에서 놓고 호텔에서 택시 잡고 이렇게 가는데, 택시 운전사 태워준 대로 가는데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 그러니까 나올 때 표도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사 기다리라 하니까 택시 운전사 15분밖에 못 기다린다 해가지고 그냥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갔는데, 한적한 곳에 사람이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아무도 없다. 나중에 몇 개 이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수인묘 있고, 왕수인묘 아니 내부. 자, 차심광명. 아까 이 말이, 이 마음이 광명하다, 밝다. 왕륜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남긴 말이죠. 차심광명. 자, 왕수인묘. 예, 중국에 보면 참 옛날 사람들이 무덤을 보면 참 그 무덤의 양식이 참 달랐습니다. 앞에 내가 그 주시 무덤 사진도 보여줬죠. 주시 무덤하고 좀 외양이 좀 다르죠. 명나라. 왕양명 선생지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경치가 좋죠. 주자 무덤은 아주 참 이 산속에 이렇게 참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왕양명 무덤도 물론 시내에서 보기에는 참 외진 곳이 있지만은 이 근처가 아주 전망이 좋게 환하게 아주 환한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우연히 만난 중국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일행은 아닌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가 또 사진 찍었는데, 그런데 내가 참 이게 택시도 보내버리고 나갈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를 얻어 타고 인근에 있는 왕이지 유적인 난정에 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정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난정에 갔습니다. 난정 입구. 자, 여기서 이제는
여러 시인 묵객들하고 왕이지가 모여서 이제 아직 좀그 글씨를 쓰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난정서라는 유명한 어떤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물론이고 한국의 어떤 그 서예가들도 오늘날 또 난정서라는 글을 이렇게 이제는 쓰곤 합니다. 이제 그 난정서 할 때 그 난정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안에 그 아지 해가지고 거위가 있는 못이다 해가지고 그 주자하고 육상선하고 논쟁을 벌인 곳이 아호인데 그것도 거위 아자인데 중국에는 보면 이렇게 그 거위에 관련되는 데가 이전에 참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실제 거위를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난정. 자, 이상으로서 왕순의 삶과 사상에 대한 강의 중 왕순의 삶에 대한 강의, 왕순의 삶의 역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순의 삶과 사상 중 왕순의 사상에 대한 강의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